안구가 돌출돼 있어야지 뒷미팅을 했을 때 붉은 살이 노출되는 그런 부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 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정민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앞트임은 가로 길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눈 앞쪽에 있는 몽고주름을 해결하면서 옆으로 이제 길게끔 하는 수술 방법인 거고, 윗트임은 앞쪽 라인을 조금 더 보이게끔 하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라인에서 인아웃으로 바꾸거나 인아웃에서 세미아웃이나 아웃라인으로 이제 라인을 변경하고 싶을 때 윗트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뼈가 먼 사람이 있고 몽고주름 때문에 앞쪽이 막혀서 이제 멀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눈과 눈뼈 사이가 먼 분들은 앞트임을 해도 개선이 크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몽고주름 때문에 앞에 누오가 많이 막혀 있어서 눈 사이가 먼 분들은 앞트임을 하면 눈과 눈 사이 먼 것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몽고주름을 다 없앨 수도 있고 일부만 없앨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 사이가 먼데 몽고주름이 심한 분들은 앞트임을 하는 경우가 몽고주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눈 사이가 멀어야지 앞을 많이 틀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몽고주름을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눈과 눈 사이가 좁은 분들은 몽고주름을 해결하고 싶어도 앞으로 틀 공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이제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몽고주름을 다 없애고 싶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눈 사이가 멀었을 때 몽고주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앞트임 흉터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앞트임 흉터는 첫 번째, 실질적으로 이제 절개창이 생기는 이제 앞트임 흉터, 또 두 번째, 앞트임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앞쪽에 있는 누오가 많이 노출돼서 그것 때문에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앞트임 흉터를 이제 덜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수술 방법을, 흉터가 이제 덜 남는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절개창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시면 실질적인 절개창이 가지고 있는 앞트임 흉터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누오가 많이 보이게 돼서 티가 나는 앞트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수술자가 환자분에 맞춰서 누오가 많이 보이지 않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트임을 하게 되면 흉터가 심하게 보이지 않는 수술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트임을 안 해도 인아웃이나 아웃라인이 나오는 환자분들이 있고, 앞트임을 해야 인라인이 아닌 인아웃 라인이나 아웃라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분의 눈 상태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양인은 몽고주름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앞트임을 안 할 경우에 앞쪽 라인이 파묻혀서 인라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트임을 시행해야 원하는 라인이 인라인이 아닌 인아웃이나 아웃라인이면은 앞트임을 시행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환자분이 의사랑 상담을 해서 원하는 라인에 맞추어서 트임이 필요한지 여부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미팅을 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뒷트임을 너무 많이 터가지고 안에 붉은 속살이 노출되는 경우랑, 밑트임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눈동자가 떠있게 되는 이제 메롱 모양의 이제 그런 어색한 느낌의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술할 환자의 눈 상태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뒷트임 공간이 많은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뒷트임할 공간이 많아서 붉은 살이 보일 수 있거나 디귿자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눈이 들어간 분들, 뒷트임을 했을 때 붉은 살이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의사 선생님이 해서 뒷트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트임 같은 경우에도 가로가 이제 긴 분들은 밑트임을 적당히 했을 때 눈이 아름답게 이제 형성될 수가 있는데, 가로가 짧은 분들은 밑트임을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눈도 삼배관처럼 떠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사탕처럼 땡그란 모양의 이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밑트임만 시행하는 수술 방법은 조금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뒷밑트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로 길이가 짧고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거나 또는 이제 역광대가 넓어가지고 눈에 이제 가로 길이를 길게 해서 얼굴을 조금 작아 보이게끔 하는 목적으로 이제 내원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뒷밑트임을 많이 할 수 있는 눈들은 안구가 돌출되는 눈들이 뒷밑트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분들입니다. 안구가 돌출되어 있어야지 뒷밑트임을 했을 때 붉은 살이 노출되는 그런 부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그 이유는 눈 바깥쪽에 있는 인대를 뼈막에, 눈 바깥쪽 안압을 바깥쪽에 있는 뼈막에 이제 고정시키게 되는데, 눈이 들어가 있는 눈들은 그렇게 고정을 했을 때 안에 붉은 살이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튀어나온 눈보다는 들어간 눈들이 이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서 그거를 잘 고려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수술 여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뒷밑트임을 시행했을 경우에 제일 흔한 부작용으로 결막 충혈과 결막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생기는 경우에 하루 이틀 지나고 이런 부작용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막 충혈과 결막 부종이 한 달 이상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결막 충혈과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수술을 하게 되면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 결막 충혈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눈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따라서 림프의 순환이 덜 되면서 결막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막 충혈과 부종은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생기는 경우에도 눈을 건조하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주면 이런 증상도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